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최근 들어 비트코인을 필두로 많은 코인들이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일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먼저 말씀드릴 건 미국인들이 XRP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흥미로운 건 지금 이더리움보다 XRP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지난 한 달간 XRP가 상당한 차이의 검색량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이더리움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관심 급증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같이 늘어나게 된 건데, 개인적으로 한국이면 몰라도 이 미국에서 이더리움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꽤나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XRP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은 전국의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인의 90% 이상이 이더리움보다 XRP에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 일전에 전해드렸던 XRP의 3분기 보고서에서 미국인들이 XRP 보유량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런 관심의 집중도는 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미국의 자금이 XRP 쪽으로 더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관련 물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 이 소식은 간단하게 체크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리플 XRP의 상승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부터 볼게요. 제가 최근에 리플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었고, 그와 관련된 분석과 지표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높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번에 XRP의 상승을 예측한 인물은 크립토 분석가인 타이탄인데, XRP가 강세장에 진입하기 전 항상 두 번의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 첫 번째 테스트는 여기 표시된 지난 7월 테스트 되었고, 그 후 최근에 와서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면서 고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2021년 당시 2,000원 이상의 시세를 기록했던 그 시절의 XRP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 리플의 직접적인 호재들과 간접적인 호재들이 엄청나게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이면 생각보다 보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 역시도 XRP가 16달러 하나로 2만원 이상의 시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관련 내용은 일전에 언급드렸는데, 현재 28 전쟁으로 인한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은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가 반대편에 합류할 경우 더욱더 빠르게 전쟁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조 달러가 더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면 미래가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어느 나라의 채권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남은 것은 금이나 비트코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투자자들이 금을 가지고 국경을 넘거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폭등하게 될 것이고, 다른 토큰까지도 영향을 받아 XRP는 16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서헤이즈의 이 같은 분석 자체를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전쟁을 비롯하여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인정받을 가치는 매우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체크할 건 이겁니다. 리플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내에서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하기 위해 두바이 금융서비스 당국 DFS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XRP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개방한 이후 DFSA가 승인한 최초의 가상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XRP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의 법적 및 규제적 명확성이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고, DIFC에 위치한 기관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 교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 소식이 더 중요한 이유로는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려는 가장 혁신적인 관할것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허브로 불리는 도시거든요. 더불어 두바이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가상자산 규제 기관 바라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이 두바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데, 리플 CEO 브래드 갈랭하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바이에서 입지를 2배로 늘릴 것이고 최대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까지 더했습니다. 이런 두바이의 XRP 상장은 XRP 원장에서 새로운 지역 결제 및 기타 가상자산 사용 사례를 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이미 실제로 리플 고객의 약 20%가 아랍에미리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인 리플소의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인데 11월 8일에서 9일에 열리는 이번 리플소의 이벤트를 주목해야 한다고 최근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애초에 리플은 이런 두바이의 미래지향적인 규제와 글로벌 금융센터 지위로 인해 2020년 DIFC에 관련 본부를 설립했고 최근 말씀드린 것처럼 XRP의 의료 관련 분야인 XRP 헬스케어가 2027년까지 중동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성장하겠다고 소식을 밝혔고 더불어 리플이 주주 채용 공고까지 진행하면서 이번 리플 소엘에는 테크, 금융 및 암호화폐 세계의 다양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앞선 이런 모든 기반이 어쩌면 잠재적인 기업 공개, IPO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일주일도 안 남은 리플 소엘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다시 한번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건 SEC의 현 상태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2022년 당시 SEC가 의회 어떠한 검토도 받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규제안을 발의하면서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러한 모습을 포함해서 최근에 그레이스 케일과 SEC의 소송에서 판사는 SEC에게 그레이스 케일의 비트코인 ETF를 거절한 것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기도 하면서 SEC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규제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근 미국 법원은 올해 초 SEC가 시행한 자사주 매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상장기업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인데 SEC는 이 규칙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사실상의 SEC의 또 다른 패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을 보고 리플의 법률 고문 티오티 알데로티가 리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조차도 SEC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SEC가 법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리플 소송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SEC는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전 연패에 이어 대중들과 법원에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런 모습이 축적될수록 SEC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볼 때 리플 소송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몰락하는 SEC와 떠오르는 리플의 이런 다양한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홀더분들의 묵직한 상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